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행복한 인생과 함께하는 강전의 100세 시대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세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 경기 활동을 하시는 모든 분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최근에 정부가 실시하고 있는 경기 부양책 어떻게 잘 활용할 수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정부가 2조 2천억 달러의 경기 부양책을 시행하고 있는데요. 이 금액이 어떻게 책정된 건가요? 미국 1년 그 국내 총생산량인 21 트릴리언 정도가 되거든요. 그게 21조 달러인데 그거의 한 10분의 1 정도를 잡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한 2달 정도를 경기가 버틸 수 있을 정도의 돈이 투입된 것 같습니다. 그 금액은 또한 미국 1년 연방정부 1년 재정의 반 정도가 되는 금액으로서 굉장히 파격적으로 지금 돈을 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같은 소시민들에게는 그 금액이 어떻게 배정이 될까요? 예, 굉장히 많은 돈들이 그 스티뮬러스 책이라고 해가지고 1,200불씩 나가는 것도 있는데 그거 말고 오늘은 이제 그 소상공인들한테 주는 스몰 비즈니스 론이라고 하죠. 그 융자에 대해서 더 집중을 하겠는데 그 융자액이 지금 배정된 게 3,500억 달러 정도가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전체 2조 2천억 달러의 한 16% 정도가 배정이 된 거죠. 구체적인 대상이 누군가요? 구체적인 대상은 이번에 굉장히 특이한 게 모든 소상공인이 대상이 돼요. 회사를 가지고 있는 분들뿐만 아니라 인디펜던트 컨트랙터라고 해서 독립 자영업자들, 독립 계약직자 사람들도 되고 또 셀프 엠플로이드라고 해서 자영업자들도 되고 그래서 소상공인이라고 하면 보통 기준이 500명 이하의 사람들이 기준이 되고 사업을 2월 15일 이전부터 사업을 하고 싶던 분들은 다 적용이 됩니다. 몇 가지 경기 부양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구성이 어떻게 될까요? 우리한테 적용되는 거 가장 큰 거 2개는 PPP라는 게 있고요. 그거는 Paycheck Protection Program이라고 해서 한국말로 한다고 하면 급여 보호 프로그램이 되겠고요. 두 번째는 EIDL, Economic Injury Disaster Loan이라고 해서 재난 금융 정도, 재난융자 정도라고 설명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재난융자 어떤 것인가요? 재난융자는 원래 있었었어요. 예전부터 그 허리케인이나 뭐 카트리나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 재난 때문에 사업을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스몰 비즈니스에서 정부에서 재난융자라고 해서 만들어 놨었는데 이번에 특별하게 만들어진 건 코로나 재난융자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근데 그 중에서도 예전에 법이 뭐 200만 불까지 주겠다, 그리고 3.75로 이자를 주겠다, 30년 동안 상환기간을 하겠다는 법을 처음에 만들어 놨었는데 그게 점점점 바뀌어가지고 지금 현재는 그 며칠 사이에 그렇게 바뀌었어요. 그래서 현재는 200만 불이라는 얘기도 없어지고 지금은 그냥 10,000불을 주겠다. 그래서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한테 10,000불을 주겠다고 얘기를 해가지고 그리고 또 갚지 않아도 된다는 조건을 달아놨어요. 그리고 또 3일 안에 줘야 된다는 또 내용을 담아놨는데 저도 개인적으로 신청을 했고 굉장히 많은 분들을 제가 도와줬고 그리고 문항 그 법에 정확하게 단어가 써 있어요. 갚지 않아도 된다고. 갚지 않아도 된다고 하셨는데 그 조건이 있을 것 같아요. 조건은 그거를 사가지고 네. 뭐 만약에 주식을 산다든지 아니면 놀러 간다든지 하면 안 되겠지만 네. 유시지라는 게 있어요. 써야 되는 항목들이. 근데 써야 되는 항목이 굉장히 광범위해요. 그래서 예를 들면 렌트나 아니면 뭐 페이롤도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쓸 수 있는데 그 중에 가장 특이한 게 인벤토리도 살 수 있다는 말이 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생긴 피해로 인해서 낼 수 없는 돈을 이걸 이용해서 다 낼 수 있다고 좀 적혀져 있습니다. 두 번째 융자 프로그램인 PPP에 대해 한번 알아보고 싶습니다. 네, PPP는 기존에 그 SBA에서 주는 7A 론이라는 게 있었어요. 이미 있었는데 그걸 확장해서 거기에 급여 보호 프로그램을 붙인 겁니다. Paycheck Protection 프로그램을 붙였는데 그 프로그램의 요지는 지금 이제 어차피 그 사람들 정리해고가 당하면은 정부에서 실업상을 줘야 되잖아요. 정부에서 실업상을 주느니 정부가 그 돈을 기업들한테 줄 테니까 기업들이 그 돈을 저 사람들 정리해고하지 않고 쓰라는 거예요. 데리고 있으라는 거죠. 그래야지 코로나 바이러스가 사라졌을 때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다시 또 재투입이 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 취지는 한 달 월급 평균에 2.5배까지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대 맥시멈은 1,000,000불, 10밀리언까지 주겠다는 거고 배정된 게 3,499억 달러거든요. 그러니까 신청을 좀 빨리 해야 되고 벌써
지난 금요일 날 신청이 한 30빌리언 정도가 지금 신청이 된 걸로 측정이 되고 있어요. 왜 이렇게 관심이 많냐면 이게 또 부채액을 탕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전부 탕감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예, 그게 이 프로그램의 가장 매력적인 건데요. 그 대신에 정부에서 얘기하는 대로 그 목적에 맞게 써야 되는 건데 그 목적이라는 게 보통 페이롤에 75% 써야 되고 나머지 25%는 렌트니 아니면 모기지에 대한 이자니 아니면 유틸리티 같은 데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쓰기만 하면은 8조 원의 걸 다 그렇게 쓰면은 100% 탕감을 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어요. 네, 정말 레버뉴가 줄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이 이 프로그램을 제대로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프로그램을 사용할 때 또 주의할 사항들이 있을 것 같아요. 주의할 사항이라고 하면은 당연히 자기 그 직원들이 있어야 되고, 그죠? 근데 직원들을 정리해고하지 말고 유지하라는 취지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정리해고를 하면은 한 만큼 비율대로 융자를 했을 때 탕감하는 액이 떨어지고요. 또 어떤 분들은 또 이번에 어려우니까 다 같이 그 샐러리 좀 낮추자. 그래서 급여를 낮추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도 그만큼 그 비율만큼 떨어지고요. 또 소득이 10만 불 이상인 그 직원들 같은 경우는 또 10만 불의 캡이 있어요. 더 이상 계산할 때 10만 불 이상으로 안 올라가요.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미 정리해고가 일어나져 있으면은 다시 하이어를 다시 해야 돼요. 그러니까 2월 30일까지. 그렇게 하면은 그 비율에 따라서 나중에 계산을 해가지고 8주 뒤에 융자 탕감을 신청을 하면은 60일 안에 결정을 해서 융자 탕감을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융자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융자 조건은 탕감을 받으면은 뭐 다 없어지는 거지만 탕감을 못 받는다 하는 경우에는 현재는 1%로 이자율이 1%고 2년 안에 상환을 해야 되고 첫 번째 상환 기간은 상환이 시작되는 건 6개월 뒤까지 미뤄질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 처음에 나왔을 때는 4%였고 10년이라고 했었는데 그게 계속 변해서 4%에서 0.25로 변했다가 마지막으로 확인한 것에 의하면은 트레저리 디파트먼트에 들어가면은 재정부에 들어가면은 1% 그리고 2년이라고 딱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럼 그렇게 제도가 계속 변화되고 있으면 앞으로도 변화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앞으로도 변할 수가 있는데 이미 프로그램이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은 바꿀 수 없지 않을까 해요. 그게 이제 4월 3일부터 시작이 됐는데 4월 2일 날 저녁 때 하달이 됐다고 알고 있어요. 그 EIDL과 PPP를 같이 신청하신 분들이 네. 사용을 같은 용도로 양쪽을 사용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 부분을 좀 더 설명해 주시겠어요? EIDL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벤토리나 PPP에서 사용할 수 없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급여 보호 프로그램은 급여에 관한 것과 또 모기지 이자와 그리고 또 유틸리티와 그리고 또 렌트 기본적으로 사업이 돌아가기 위해서 그 고정적으로 나가는 비용들에 대해서만 낼 수 있는 거고요. EIDL 같은 경우는 재난융자니까 재난 때문에 내가 피해받는 게 있으면 돈이 없으니까 그 재난 때문에 생긴 피해에 따라서 제가 돈을 쓸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인벤토리가 있는 재고가 있는 회사인데 재고를 쓸 돈이 없다. 그럼 제가 그 돈을 만불을 받아다가 재고를 또 살 수가 있는 것이죠. 혹시 이 융자를 신청할 때 퍼스널 개런티가 필요한가요? 담보가 필요한가요? 개인 보증이나 보증 쓰지 말라고 했잖아요. 보증이나 네. 담보는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 융자를 언제 어떻게 신청할 수 있나요? 이미 3월 27일부터 법이 통과한 날부터 EIDL 구제금융은 구제융자는 벌써 신청이 들어갔고요. 급여 보호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4월 3일부터 시작이 됐고 그래서 비영리 단체하고 회사를 가지고 계신 분들 그리고 그 sole proprietorship이라는 분들 있죠. 그런 분들은 이미 4월 3일부터 신청이 들어갔고요. 4월 10일부터는 독립계약자들하고 self-employed라는 사람들 있죠. 자영업자들이 또 신청이 들어갑니다. 지금까지는 회사를 통해서 개인이 구제되는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이러한 여러 경기 부양책에도 불구하고 해고당하시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럼 그분들은 그 실업수당 외에 특별 실업수당을 받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 그것도 사실인가요? 사실입니다. 지금 연방정부에서 개개인당 600불씩 주에서 주는 실업수당 플러스 600불 더 주겠다고 지금 발표를 했습니다. 한 달에요? 한 주에. 한 주에요? 네. 그러면은 2,400불이 한 달마다 특별 실업수당으로 그렇습니다. 지급이 되는 거네요. 네. 그 아까 말씀하신 그 개인 독립 계약자들 네네. 그분들은 어떻게 되나요? 실업수당은 보통 W2 employee라는 사람들
어느 회사에 소속돼서 일을 했던 사람들한테 피고용인들한테 돈을 주는 거거든요. 정리해고 당했을 때. 그렇기 때문에 우버를 운전하시는 분들이나 머리 깎으신 분들이나 보험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뭐 부동산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디 회사에 속해서 있는 게 아니라 독립 자영업자들이잖아요. 인디펜던트 컨트랙터라고 해서 그 독립 개혁자들이잖아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1099을 받는 분들이요. 그렇죠. 네. 그런 분들은 어느 회사에서 속해서 일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원래 실업수당을 원천적으로 받을 수가 없는데 이번에 정부 이 새 법에 의해서는 연방정부에서 600불을 챙겨주겠고 주정부에서 받는 거는 주정부 평균 금액이 있을 거 아니에요. 평균 금액의 반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1099을 받는 분들은 일정한 월급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 기존의 다른 분들이 받는 평균 실업수당의 반을 보장을 해준다는 그런 뜻인가요? 그렇죠. 이게 지금 굉장히 애매한 게 네. 만약에 부동산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집을 팔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또 수입이 생기는데 그런 분들도 어떻게 되느냐.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위지주얼이라고 해서 꾸준히 들어온 돈들이 있어요. 그럼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 이 계산법이 굉장히 복잡해져요. 그래서 지금 현재 웹사이트에 노동청, 조지아 노동청에 들어가서 웹사이트에 들어가서 그걸 신청을 하려고 해도 독립 그 계약직 사람들이나 아니면 자영업자들은 지금 신청을 할 수가 없어요. 4월 10일까지 기다리라고 해달라는 공문이 떠 있어요. 그리고 그때까지 제가 생각할 때는 연방정부에서 지침이 내려올 것 같아요. 그분들에 대한 어떻게 해라는지. 네, 그럼 4월 10일이 되면 어디로 가야 될까요? 저 같으면 4월 10일까지 기다리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조지아 노동청 웹사이트에 들어가서 Unemployment Benefit이라는 데가 있어요. 실업수당 거기 들어가서 매일매일 체크를 해서 지침이 내려와서 받을 수 있다는 순간에 바로 신청을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부터 그 1200불 코로나 지원금을 지급받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혹시 지금까지 세금 보고를 안 하신 분들이나 이투 비자를 가지고 계신 분들도 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나요? Yes and No입니다. 그 불법 체류자나 아니면은 세금 보고를 안 하셨던 분들은 세금 보고를 전혀 안 했기 때문에 받으실 수가 없어요. 그리고 E2 비자나 아니면 H1B 비자 같은 분들은 이미 세금 보고를 하셨기 때문에 미국 그 국세청 입장에서는 그 사람들이 미국 시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받을 수 있고요. 이 받는 기준이 세 단계로 나눠져요. 첫 번째는 세금을 보고했느냐, 2018년이나 2019년. 두 번째는 7만 5천 불 미티냐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사실은 이게 2020년 세금 보고를 했을 때 미리 그 돈을 당겨주는 거거든요. 2020년 세금 보고를 했을 때 나는 7만 5천 불 이하로 번다고 해서 돈을 1200불 받았는데 2020년 세금 보고를 했는데 7만 5천 불 이상이었어요. 그럼 돈을 뱉어내야 되는 상황이 생깁니다. 소셜연금을 받는 분들 그리고 SSI를 받는 분들은 세금 보고를 안 하잖아요. 어차피 그분들은 세금 보고 안 하세요. 거의 대부분이 세금 보고를 안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연방정부에서 지침이 내려온 거는 이제 그분들은 소셜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돈을 주겠다고 지금 얘기를 했습니다. 네. 선생님, 그 끝으로 시청자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제가 많은 분들한테 상담 전화를 받으면서 굉장히 어렵다는 거를 지금 현재 상황이 굉장히 어렵다는 걸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그 많은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고요. 근데 지금 미국이 전 세계 최강국으로서 엄청나게 파격적인 경제 부양책을 내놓고 있고 저희 한인 사회에서는 어떻게든지 그 부양책에서 나오는 그 자금들을 저희가 찾아볼 수 있는 거는 찾아 쓸 수 있는 건 꼭 찾아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께서 뉴스를 보면 뉴스는 굉장히 부정적이에요. 뉴스 또한 그 장사를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장사하는 사람들은 잘 팔려야 하기 때문에 더 자극적이고 부정적이고 공포스러운 것들을 많이 보여줄 때가 있습니다. 거기에 휩쓸리지 않는 것이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한 과거에 지카 바이러스나 아니면 사스나 메르스, 에볼라 이런 수많은 H1N1 같은 것들이 나왔을 때 경기가 잠시 어려워졌지만 반드시 다시 복구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 것도 곧 복구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미 한국은 진정세를 보이고 있고요. 또 뉴욕에서도 어제 드디어 확진자 비율이 확진자 비율이 떨어지고 있다고 지금 발표가 났습니다. 그래서 미국도 조만간에 안정세를 보일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경우일수록 저희가 자가 격리가 되었을 때 친지, 친구, 이웃들 그리고 가족들한테 더 안부 전화를 하고 더 서로 신경 써줄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이렇게 세상이 어수선하고 어지럽게 돌아갈 때일수록 감정적으로 투자나
돈에 대한 결정을 하는 것보다 한 발짝 뒤로 물러나서 침착하게 현명하게 결정하는 게 좋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꼭 필요한 정보를 교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시의적절하게 나눠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코로나 경기 부양책을 통해서 이 어려운 시기를 잘 헤쳐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기업주들은 이 경기 부양책을 정직하게 활용해서 직원들의 신뢰를 잃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행복한 일상을 응원하는 강지연의 100세 시대였습니다.